병원 복도의 하얀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치매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고 85세 어머니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등에 검버섯과 튀어나온 핏줄이 만져졌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멍하니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저기, 누구시죠? 아는 분 같은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미경아, 밥 먹었니? 라고 물으시던 어머니였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실 차례라고. 20년 전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망설임 없이 모셨듯이요. 그때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었죠. 어머니는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이제는 제 어머니 차례였습니다. 저녁 식탁에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올랐고 남편은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국그릇에 밥을 담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보, 오늘 친정엄마 병원 다녀왔어요. 응, 어떻던데? 치매래요. 초기지만 혼자 두면 위험할 것 같아요.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신문 너머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 그래서 우리 집에서 모시면 어떨까 해서요. 당신 어머니 모실 때처럼. 신문이 탁 소리를 내며 식탁에 내려앉았습니다. 미경 씨, 40년 동안 우리 부모님 모셨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장모님까지. 40년이라는 숫자가 귀를 때렸어요. 그 세월이 이렇게 계산되는 거였나요? 하지만 내 엄마예요. 알아. 근데 나도 이제 60이 넘었어. 더는 못해. 요양원 알아봐. 젓가락을 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밥 한 술 뜨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혼자 남은 식탁에서 식어가는 찌개를 바라봤습니다. 김이 사라진 국그릇처럼 제 마음도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당연하다고 했었잖아요. 당신 어머니 모실 때 말하지 못한 그 한마디가 목구멍에 걸려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장롱위 유품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5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정리한 물건들. 혹시 그 안에 무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열어보지 못한 봉투 하나가 있었다는 걸 문득 기억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아침마다 잘 생각해봐라는 말만 남기고 출근했고 저는 매일 친정에 가서 어머니를 돌봤어요.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증상이 심해지셨습니다. 아가씨, 여기가 어디죠? 집에 가고 싶은데. 딸인 저를 모르는 날이 점점 늘어갔어요. 토요일 오후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들 모이기로 했어. 형님들이랑 민수도 와. 가족회의. 아니, 저를 설득하기 위한 자리겠죠. 손이 떨렸지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평소보다 정성껏 준비했어요.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시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로요. 6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큰형님 미니 씨 60세가 먼저 들어오시며 인사도 없이 거실로 향했어요. 옳게, 오늘 얘기 좀 해야겠어. 작은 형님 민정 씨 56세도 따라 들어왔고 아들 민수 35세는 아내와 함께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딸 수진 32세만 제 옆에 와서 손을 꼭 잡았어요.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만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았죠. 30년 습관이었습니다. 큰형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옳게, 우리 마음도 이해는 해.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오빠도 이제 60이 넘었고 옳게도 58이잖아. 체력이 되겠어? 전 괜찮습니다. 어머님 모실 때도.
그건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였지. 당연하다는 그 말. 또 나왔습니다. 작은 형님이 거들었어요. 올케가 우리 엄마한테 잘한 건 인정해. 근데 그건 며느리 도리였잖아. 친정일은 친정에서 해결해야지. 하지만 오빠는 미국에 있고, 그럼 돈 보내라고 해. 요양원비 보내달라고. 남편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 다음 주에 요양원 들어가시는 걸로. 여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의견은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 엄마인데요. 의견은 이미 일주일 동안 충분히 들었어. 더 이상 못 참아. 아들 민수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말씀도 일리가 있어. 엄마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며느리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그만하세요 라는 눈빛이었죠. 딸 수진만이 제 편이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20년 모실 때는 왜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외할머니는 안 되는 거예요? 수진아, 넌 몰라.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전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할머니 기저귀 갈고 밤새 간병하고. 그만.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큰형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올케, 우리도 오빠 걱정돼서 그래. 오빠가 번 돈으로 지금까지 살았잖아. 이제 좀 편하게 살게 해줘. 그 말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오빠가 번 돈. 그럼 저는요? 40년간 집안일, 육아, 간병. 그건 돈이 아니었나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약해 보이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고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릇 씻는 물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며느리 도리. 당연한 것. 오빠가 번 돈.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수진이 다가와 뒤에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개를 저었어요. 딸까지 제 전처를 밝게 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장롱이 유품 상자를 내렸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 5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안경, 묵주,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누런 봉투 하나. 며느리 미경에게. 시어머니의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봉투를 꺼내 들었지만 선뜻 열지 못했어요. 왜인지 두려웠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한밤중 혼자 거실에 앉아 봉투를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남편이 팸플릿을 식탁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여기 괜찮은 요양원이래. 오늘 상담 가봐. 해맑은 요양원. 표지에는 웃고 있는 노인들 사진이 있었지만 그 미소가 진짜 같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요양원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상담사가 환하게 웃으며 설명했어요. 저희는 24시간 간병 시스템이 있고요. 치매 전담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어머니가 낯선 곳을 무서워하시는데요. 처음엔 다들 그러세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십니다. 85세 어머니가 낯선 곳에 적응하신다고요? 복도를 걸으며 입소자들을 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보는 할머니, 간병사 손을 뿌리치는 할아버지, 혼자 중얼거리는 어르신. 차가운 복도에 소독약 냄새만 가득했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나갈 수 있나요? 집에 가고 싶어요. 간병사가 황급히 다가와 할머니를 데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제 어머니 같았어요. 상담실로 돌아와 가격을 물었습니다.
2인실은 월 250만 원, 1인실은 350만 원입니다. 많이 비싸네요. 요즘 이 정도가 평균이세요. 치매 전담이라 좀 더 비싼 편이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팸플릿을 구겨 쥐었습니다. 250만 원. 남편 월급에서 그 돈을 내려면 우리 생활비를 줄여야 했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저런 곳에 보낸다고? 저녁에 친정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나야. 엄마 일로 상의할 게 있어서. 아, 미경아. 미안한데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오빠 엄마가 치매래. 우리 집에서 모시고 싶은데 형부가. 누나가 형부 설득해봐. 나는 미국에 있어서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럼 요양원비라도. 누나, 나도 애들 대학 등록금에 집 대출해. 여유가 없어. 미안해. 끊을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친정도 아들도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 한 장. 시어머니의 떨리는 글씨가 빼곡했어요. 미경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평생 미안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너만 고생시켰구나. 아들놈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딸들은 명절에만 얼굴 보이고 다 알고 있었어. 밤마다 기저귀 갈아줄 때, 약 먹여줄 때, 등 닦아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말은 못했지만 고마웠어.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 엄마도 꼭 모셔라. 나는 평생 시어머니만 모시고 친정어머니는 제대로 못 모셨어. 그게 죽을 때까지 한으로 남았단다. 너는 나처럼 후회하며 살지 마라. 민호한테 이 편지 보여줘. 그 녀석이 며느리 고생을 모르고 살까봐 걱정이다. 미경아, 내 엄마 잘 모셔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시어머니 올림.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종이를 적셨어요.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제 희생을, 제 고통을, 그리고 제가 친정어머니를 못 모실까봐 걱정까지 하셨던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 약속 어떻게 지켜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요. 남편은 편지를 대충 훑어보더니 식탁에 던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현실은 달라. 5년 전이랑 지금이랑 다르잖아. 나도 늙었고 당신도 늙었어. 하지만 어머니 마지막 부탁이에요. 미경 씨, 제발. 현실을 봐. 우리 형편에 장모님까지 모시면 어떻게 살아? 당신은 당신 부모 모실 때 돈 걱정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었어요. 그건 뭐예요?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였죠? 이제 제 엄마는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고 싶으면 혼자 해. 난 모르겠어. 문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내 엄마도 꼭 모셔라는 글씨가 눈에 아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해요? 저 혼자서는 힘들어요. 무릎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마저 지킬 수 없는 제가 너무 비참했어요. 수요일 저녁 딸 수진이 퇴근 후 집에 들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얘기 좀 해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나 회사 그만두고 외할머니 모실래요? 뭐라고? 깜짝 놀라 손을 뺐습니다. 아빠랑 큰아빠들 말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할머니 20년 모실 때는 왜 당연하다고 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 다 알아요. 중학교 때 할머니 기저귀 갈고, 고등학교 때 밤새 간병하고, 엄마는 한 번도 나한테 학교 행사 와본 적 없잖아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건 할머니가 아프셔서 알아요. 그래서 더 화나는 거예요. 엄마는 평생 희생만 했는데 이제 외할머니는 못 모신다고? 말이 돼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제 마음을 알아줄 줄은 몰랐어요. 고마워, 수진아. 근데 안 돼. 너까지 회사 그만두면 괜찮아요. 다시 찾으면 되죠. 엄마가 더 중요해요. 꼭 껴안았습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딸만은 제 편이었어요. 수진아, 엄마는 내가 나처럼 살지 않길 바래. 회사 다니면서 내 인생 살아야 해.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왜 항상 다른 사람 눈치만 봐요?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시어머니 편지를 다시 보여줬어요. 이번엔 시누이들도 모두 불렀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은 가족들 앞에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거 어머님이 저한테 남긴 편지예요. 다들 읽어보세요. 큰형님이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작은형님도 함께 읽더니 한숨을 쉬었죠. 엄마가 이런 편지를 남기셨구나. 그러니까 어머님 뜻대로 제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큰형님이 편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옳게, 엄마 마음은 알겠어.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건 5년 전 얘기잖아.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어떻게 다른데요? 처음으로 시누이에게 따졌습니다. 오빠도 나이 들었고 올케도 58이고 체력적으로 무리야. 그럼 어머님 모실 때는요? 전 40이었어요. 그때도 힘들었어요. 작은형님이 거들었어요. 올케, 그건 달라. 우리 엄마는 오빠 엄마잖아. 며느리가 모시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럼 제 엄마는요? 제 엄마는 제가 모시면 안 되나요? 그야. 처가 일은 처가에서. 오빠는 미국에 있어요. 제가 안 모시면 누가 모셔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미경 씨, 진정해. 다들 당신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 걱정이요? 진짜 걱정이었으면 어머님 편지 읽고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큰형님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올케, 솔직히 말할게. 올케가 우리 엄마한테 잘한 건 인정해. 정말 고마워. 근데 그건 며느리 도리였잖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당연하다는 그 말. 또 나왔습니다. 형님, 그럼 제가 20년간 한 일이 당연한 거였나요? 밤샘 간병도, 기저귀 가는 것도,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것도요? 그럼 왜 형님들은 명절에만 오셨어요? 왜 저만 매일 와야 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은 형님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옳게, 우리도 일이 있었잖아. 그리고 오빠가 돈을 벌었으니까. 돈이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그럼 제가 한 일은 돈이 아닌가요? 집안일, 육아, 간병. 그건 공짜였나요? 옳게, 그게 무슨... 아니에요. 이제 알겠어요. 시어머니만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봐주셨구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친정 어머니 모시길 바라셨어요. 그게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근데 왜 아무도 그 뜻을 존중하지 않으세요?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 씨, 그만해. 형님들 앞에서 망신이야. 망신이요? 제가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40년간 시댁 뒷바라지하고 20년 시어머니 모시고 그게 다 당연한 거였는데
제 엄마 하나 모시겠다는 게 망신이에요? 큰형님이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오빠, 우리 갈게. 옳게 하고 천천히 얘기해봐. 형님, 옳게 진정하고. 우리도 옳게 마음 이해는 해. 근데 현실이 그렇잖아. 오빠 부담 생각해야지. 시누이들이 나가고 남편과 둘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혼자 해. 무슨 뜻이에요? 난 협력 안 해. 돈도 안 내. 당신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시어머니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민호한테 이 편지 보여줘. 그 녀석이 며느리 고생을 모르고 살까봐 걱정이다. 시어머니의 걱정이 현실이 됐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바라던 일을, 마지막 부탁을 저는 지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금요일 저녁 남편이 통보했습니다. 일요일에 다시 모여. 이번엔 제대로 결정 내릴 거야. 마지막 가족회의. 아니, 최후 통첩이겠죠. 토요일 내내 뭔가 준비해야 할 것 같았어요. 말로는 안 통하니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장롱 깊숙이 숨겨뒀던 낡은 공책을 꺼냈어요. 시어머니 간병하던 20년간 매일 적었던 일지였습니다. 병원 선생님이 권했던 거예요. 보호자분, 환자 상태 기록해 두시면 치료에 도움됩니다. 공책을 펼치니 빼곡한 글씨가 보였어요. 2003년 3월 15일. 어머님 허리 아프시다고. 병원 모시고 감. 디스크 진단. 오늘 병원비 15만 원. 약값 3만 원. 2003년 3월 16일. 밤 11시 어머님 화장실 가시겠다고. 부축해드림. 새벽 2시 또 화장실. 새벽 5시 또. 오늘 못 잤음. 2003년 3월 17일. 어머님 식사 거부. 죽 쓰겨드림. 큰형님 전화. 옳게. 우리 엄마 잘 부탁해. 끊음. 작은형님 문자. 엄마 약 잘 챙겨드려. 20년치 공책이 5권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읽다 보니 제 인생이 보였어요. 밤샘 간병 687일. 병원 방문 1250회. 기저귀 간 날 1840일. 응급실 간 날 42회. 그리고 시누이들이 방문한 날은 명절 포함해서 120일 정도였어요. 20년에 120일.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번엔 딸 수진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어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5권의 공책을 식탁에 쌓아 놓았습니다. 이게 뭔데? 남편이 물었어요. 어머님 간병 일지예요. 20년간 제가 매일 기록한 거예요. 큰형님이 공책을 펼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옳게, 이걸 왜? 형님, 읽어보세요. 제가 뭘 했는지. 작은형님도 공책을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 계산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제가 계산해봤어요. 외할머니 간병 20년. 밤샘 간병 687일. 하루 12시간씩 계산하면 8244시간이에요. 수진아, 그만. 남편이 말렸지만 수진은 계속했습니다.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하면 8,200만 원이에요. 병원비, 약값은 따르고요. 돈으로 따질 일이야? 큰형님이 불편한 표로 말했어요. 형님이 먼저 돈 얘기하셨잖아요. 오빠가 돈 벌었다고.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 일은요? 20년간 매일 어머님 곁에 있었던 건 돈이 아닌가요? 남편이 공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2005년 5월 3일 읽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썼는지. 남편이 마지못해 공책을 펼쳤어요. 2005년 5월 3일. 어머님 밤새 기저귀 6번 가름. 오늘 민수학교 운동회. 목감. 아이가 엄마는 할머니만 챙긴다고 울었음. 가슴이 찢어졌지만 어머님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음. 남편은 회식. 밤 11시 들어옴. 술 냄새.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007년 8월 15일도 읽어보세요. 2007년 8월 15일. 어머님 폐렴으로 응급실. 새벽 3시까지 병원. 혼자. 큰형님께 전화했더니 올케가 있잖아 하고 끊으심. 작은형님은 전화도 안 받음. 집에 와서 울었음.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작은형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케. 그때 전화 못 받은 건 미안해. 한 번이 아니에요. 공책을 계속 넘겼습니다. 2010년 3월 어머님 낙상사고. 혼자 응급실. 2012년 7월 어머님 중증 설사. 밤새 시트 빨래. 혼자. 2015년 11월 어머님 의식 잃으심. 구급차 불렀지만 남편은 회식으로 연락 안 됨. 혼자. 매번 혼자였습니다. 큰형님이 눈을 붉히며 말했어요. 올케 정말 몰랐어. 이렇게까지 힘들었는지. 형님은 명절에만 오셨잖아요. 30분 있다가 우리 엄마 건강해 보이네 하고 가셨죠. 그건 제가 365일 간병했으니까 건강해 보였던 거예요. 작은 형님도 울먹였습니다. 올케 미안해. 우리가 너무 올케만 믿고 믿은 게 아니라 떠넘긴 거죠. 남편이 공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고생한 건 인정해. 근데 그게 장모님을 모셔야 하는 이유가 돼? 안 되나요? 눈물이 흘렀어요. 20년 동안 당신 어머니 모셨는데 이제 제 어머니는 안 되나요? 어머님도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어요. 큰형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올케, 우리도 진짜 미안해. 올케한테 너무 많이 의존했어. 근데 지금 오빠 나이도 있고. 그럼 어머님 쓰러졌을 때 제 나이는요? 저는 38이었어요. 아이들도 어렸고 저도 힘들었어요. 그건 그때는 왜 제 나이 생각 안 하셨어요? 왜 제 체력 걱정 안 하셨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중잣대예요. 며느리는 당연히 시부모 모셔야 하는데 친정부모는 안 된다? 말이 돼요?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수진아, 어른들 대화해. 전 어른들 대화 안 할래요. 편견과 이기심의 대화는 싫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나가요. 이 집에서는 절대 이해 못 받을 거예요. 수진아, 나가라고? 좋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 근데 다신 들어오지 마. 그 순간 뭔가가 뚝 끊어졌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공책들을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나갈게요. 이제 며느리 그만할래요. 뭐? 40년 동안 참았어요. 당연하다는 말, 며느리 돌이라는 말, 오빠가 번 돈이라는 말. 이제 지쳤어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따라왔어요. 미경아, 제정신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디로 가요? 친정. 엄마 모시러 가야지. 밖은 어두웠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조금 가벼웠어요. 공책을 가슴에 안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의 기록이 결국 아무 의미 없구나. 하지만 적어도 제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건 증명한 것 같았어요. 친정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작은 방에 이불을 깔고 밤마다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어머니는 밤마다 깨서 헤매셨고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집에 가야 하는데. 엄마,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우리 집이 아니야. 미경이는 어디 갔어? 엄마, 전데요. 미경이에요. 미경이? 우리 딸 미경이? 잠깐 저를 알아보시는가 싶더니 다시 멍한 눈빛이 되셨어요. 낮에는 어머니 식사 챙기고 약 먹이고 씻겨드리고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모실 때는 남편이 돈이라도 벌어왔는데 이젠 완전히 혼자였죠. 일주일 후 금요일 오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집에 와. 할 얘기 있어. 다음 날 아침 딸 수진과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에는 남편과 아들 민수가 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봐.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소파에 앉으니 남편이 서류 봉투를 밀었습니다. 이혼 협의서야. 확인해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협의서.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하고 이 집은 내가 가져갈 거야. 당신은 예금 절반하고. 아빠.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수진아, 이건 어른들 일이야. 어른들 일이요? 40년 함께 산 부부가 이렇게 끝내는 게 어른들 일이에요? 민수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나, 아빠 말씀도 일리가 있어. 엄마가 너무 고집을. 고집? 외할머니 모시겠다는 게 고집이야? 누나, 현실을 봐야지. 우리 형편에. 할머니 모실 때는 왜 형편 생각 안 했어? 남편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만. 수진아, 나가 있어. 싫어요. 엄마 혼자 두고 못 나가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저를 봤어요. 미경 씨, 일주일 생각해 봤어. 우리 이렇게는 못 살겠어. 당신이 장모님 모시겠다면 혼자 하는 거야. 난 협조 안 해. 그러니까 이혼하자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40년 살았지만 이제 끝이야. 그 세월이 이렇게 가볍게 끝나는 거였어요. 저한테 40년이 뭐였어요? 뭐긴 뭐야. 부부였지. 부부요? 전 당신한테 며느리였어요. 가정부였고 간병인이었어요. 한 번도 아내로 대접받은 적 없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40년간 돈 벌어다 줬잖아. 돈이요? 그럼 전 뭘 한 거예요? 집안일, 육아, 시부모 간병. 그건 공짜였나요? 그건 아내로서 당연한. 또 당연하다고요. 소리쳤어요. 평생 처음으로. 당신은 평생 저한테 당연하다는 말만 했어요. 시부모 모시는 것도 집안일 하는 것도 다 당연한 거였죠. 미경 씨,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40년 참았어요. 이제 제 엄마 하나 모시겠다는데 이혼 서류를 내미는 남편한테 진정하라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엄마, 아빠, 진정들 하시고 제가 나가 있을게요. 민수야. 아들을 붙잡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문이 닫혔어요. 아들마저 떠났습니다. 수진이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해. 이혼하고 혼자 장모님 모시든지 장모님 요양원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든지. 그게 선택이라고 주는 거예요? 충분히 배려한 거야. 다른 남편 같았으면 당장. 충분히 배려요? 당신 어머니 20년 모셨는데
제 어머니는 일주일도 못 참겠다는 게 배려예요? 대답 대신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그때까지 답 안 하면 내가 이혼 소송 넣을 거야.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혼 협의서를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수진이 부축해줬어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 요양원 앞을 지나쳤습니다. 저번에 상담받았던 해맑은 요양원이었어요. 문득 들어가서 입소 신청을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럼 모든 게 해결되는 걸까요? 남편과의 관계도, 시댁과의 관계도. 하지만 시어머니의 편지가 떠올랐어요. 내 엄마도 꼭 모셔라. 나는 평생 친정어머니 제대로 못 모셨어. 그게 죽을 때까지 한으로 남았단다. 저도 그렇게 한을 안고 살아야 하나요? 친정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셨어요. 엄마, 왜 밖에 나와 계세요? 추운데. 미경이 기다렸어. 우리 딸 올 시간이거든. 잠깐이지만 저를 알아보셨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작고 마른 몸이 품에 안겼습니다. 미경아, 울지 마. 엄마가 짐이 돼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엄마 요양원 갈게. 넌 집에 가. 남편한테 잘 보여야지. 그 말에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엄마는 왜 항상 참으래요? 왜 제 마음은 안 물어보세요? 그게 여자 팔자야.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전 엄마처럼 못 살아요. 더 이상 못 참아요.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치매로 저를 못 알아보는 날이 많지만 이 순간만큼은 제 엄마였어요. 우리 딸 고생 많았구나. 그날 밤 어머니 곁에서 시어머니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내 엄마도 꼭 모셔라. 일주일 후면 답을 해야 했어요. 이혼하고 어머니를 모실 것인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어느 쪽을 선택해도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만큼이나 제 마음도 축축하게 젖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를 돌보며 잠을 설쳤고, 낮에는 이혼 서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이가 매일 퇴근 후 찾아와 도와줬지만 회사와 친정을 오가느라 딸도 지쳐갔습니다. 엄마, 나 휴직 신청할래. 안 돼. 내 인생까지 망칠 순 없어.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나는 이미 늦었어. 금요일 아침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엄마, 엄마.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이제 24시간 돌봄이 필요해요. 제가 돌볼게요. 보호자분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혼자서는 어려우실 겁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일주일 사이 더 야위셨습니다. 수진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엄마,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수진아, 엄마 혼자서는 무리예요. 나도 회사 다니고. 엄마 쓰러지면 어떡해요? 그날 저녁 해맑은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요양원입니다. 저, 지난번에 상담받았던 사람인데요. 입소 가능한가요? 아, 네. 마침 한 분 퇴소하셔서 자리 났습니다. 언제 오실래요? 다음 주 월요일에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지 못하는 제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보내기로 했어요. 월요일에 입소합니다. 답장은 간단했어요. 잘 생각했어. 화요일에 집으로 와.
월요일 아침 어머니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세면도구, 약, 작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85년을 사신 분의 짐이 고작 이것뿐이라니. 수진이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어디 가는 거야? 엄마,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사람들도 많고, 나 집에 있을래. 집이 좋아. 엄마, 눈물을 참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직원이 밝게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여기서 편히 지내실 거예요. 어머니의 방은 2층이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쪽이 어르신 방이에요. 2인실이고 창문도 커서 햇빛 잘 들어와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침대 2개, 작은 옷장, 그게 전부였어요. 짐 정리 도와드릴게요. 직원이 가방을 열었고 어머니 옷을 옷장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가씨, 나 여기 있기 싫어. 집에 가자. 엄마, 제발, 집에 가자. 응? 그때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어요. 엄마, 딸이 못나서 미안해요. 엄마 제대로 못 모셔서 미안해요. 수진이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잘못 없어요. 잘못 있어. 나는 딸 자격이 없어. 어머니가 한참 저를 보시더니 잠깐 정신이 돌아온 듯 말씀하셨어요. 미경아, 엄마, 미경아, 괜찮아. 엄마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엄마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시댁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말에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엄마는 평생 참고 사셨잖아요. 친정 어머니도 못 모시고 저는 엄마처럼 안 살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 못 지켰어요.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미경아, 내 잘못 아니야. 세상이 여자한테 너무 가혹해. 그 순간 어머니 눈빛이 다시 흐려졌어요. 아가씨는 누구세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직원이 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복도에 남았어요. 수진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 이제 가요. 가면 안 돼. 엄마, 여기 있으면 더 힘들어요.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아, 미경아.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발걸음을 떼는데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어요. 요양원 밖으로 나왔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다시 무너졌습니다. 엄마, 엄마.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수진이 제 등을 계속 두드려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 편지를 꺼냈어요. 내 엄마도 꼭 모셔라. 나는 평생 친정어머니 제대로 못 모셨어. 그게 죽을 때까지 한으로 남았단다. 저도 이제 평생 이 한을 안고 살겠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현관에 서 있었어요. 왔어? 대답 없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시누이들도 와 있었어요.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큰형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옳게 잘 결정했어. 그게 현실적으로. 그때 뭔가가 터졌습니다. 형님, 그만하세요. 모두 놀라 저를 봤어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이라는 게 뭔데요? 며느리는 당연히 시부모 모셔야 하는데 친정부모는 안 된다는 게 현실이에요? 옳게. 아니에요. 전 이제 그 현실 안 받아들일래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미경 씨, 진정해. 다들 있잖아. 진정하라고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들은 평생 한 번도 제 희생에 고마워한 적 없었어요. 시어머니만 알아주셨어요. 그분의 마지막 부탁도 저는 지키지 못했어요. 시어머니 편지를 꺼내 식탁에 던졌습니다. 이거 다시 읽어보세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작은 형님이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근데 옳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형님들은 평생 어머님한테 뭐 해드렸어요? 명절에 한 번씩 와서 30분 있다가 가는 게 다였잖아요. 옳게 우리도 사정이요? 전 20년간 매일 간병했어요. 밤낮 없이 큰형님, 작은형님, 당신들은 단 하루도 간병한 적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보, 남편을 봤어요. 당신은 평생 저한테 당연하다는 말만 했어요. 제가 뭘 해도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제 엄마는 안 되더라고요. 왜요? 왜 당신 엄마는 당연하고 제 엄마는 안 돼요? 남편이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전 40년 동안 며느리로만 살았어요. 한 번도 아내로, 엄마로, 사람으로 대접받은 적 없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 제 엄마를 요양원에 보냈어요. 시어머니 부탁도 못 지켰어요. 제 마지막 자존심도 다 버렸어요. 이제 만족하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지만 전 이미 딸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에요. 그냥 빈 껍데기예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시어머니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약속 못 지켜서 정말 미안해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요양원 복도에서 들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미경아, 미경아. 제가 뿌리친 그 손, 돌아보지 않았던 그 순간이 평생 저를 괴롭힐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요양원에 계세요. 저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빠짐없이 찾아갑니다. 새벽 6시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을 가서 어머니 곁에서 하루를 보내요. 오늘도 토요일 아침입니다. 가방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두과자와 깨끗한 속옷을 챙겼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편지.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요양원 2층 202호. 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 한참을 망설였어요. 매번 이래요. 문 열고 들어가면 어머니가 저를 알아볼까 아니면 모를까 두렵거든요.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미경이에요.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계셨어요. 고개를 돌리시더니 잠시 저를 보시다가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누구시죠? 오늘도 저를 모르시네요. 가슴이 아팠지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엄마, 저예요. 딸 미경이요. 미경이? 우리 딸? 네, 엄마. 어머니가 제 손을 더듬으셨어요. 손등의 주름을 만지시며 한참을 보시더니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미경이, 우리 딸 왔네. 네, 엄마. 왔어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갈수록 마르고 작아지는 몸. 얼마나 남으셨을까요? 엄마,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산책 나갈까요? 좋아. 밖에 나가고 싶었어. 휠체어를 가져와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복도를 지나 1층 정원으로 나갔어요. 10월의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어머니와 함께 햇볕을 쬐어요. 엄마, 호두과자 드세요. 엄마 좋아하시는 거요. 고마워. 어머니가 한 입 드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왜 우세요, 엄마? 맛있어서. 옛날 생각나서.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이렇게 와주셔서. 저를 모르시지만 그래도 고마워하시네요. 1시간쯤 정원에 있다가
방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옷을 갈아입히고 손톱을 깎아드리고 머리를 빗겨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다음 주에도 올게요. 그동안 건강하셔야 해요. 응. 어머니는 이미 반쯤 잠드신 것 같았어요. 방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아.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미경아. 너 고생 많다. 엄마, 저 알아보세요? 엄마가 짐이 돼서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미경아, 엄마는 괜찮아. 너 행복해야 해. 엄마,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하지만 잠시 후 어머니는 다시 제 얼굴을 멍하니 보셨습니다. 누구시죠? 다시 모르시네요. 그 짧은 순간이 전부였어요. 아무도 아니에요. 푹 주무세요. 어머니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가을바람이 쌀쌀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시어머니 편지를 꺼냈습니다. 몇 번을 읽었는지 종이가 달아 구겨졌어요. 내 엄마도 꼭 모셔라. 나는 평생 친정어머니 제대로 못 모셨어. 그게 죽을 때까지 한으로 남았단다. 저도 이제 이 한을 안고 살아갈 겁니다. 집에 돌아오니 저녁 6시였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네. 더 이상 대화는 없었어요. 요즘 우리 부부는 그래요. 같은 집에 살지만 이미 남남이에요.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떠났죠. 남편도 저도 알고 있어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볶음, 계란말이. 40년간 해온 일을 기계처럼 했어요. 식탁에 밥상을 차리니 남편이 앉았습니다. 장모님은 어떠셨어? 비슷해요. 그래. 짧은 대화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더 물어봤겠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밥을 먹는 내내 침묵이었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딸 수진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오늘 외할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할머니는 어떠셨어요? 잠깐. 날 알아보셨어. 정말 잠깐이었지만. 엄마, 울고 있어요? 눈물이 또 났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내일 제가 갈게요.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고마워, 수진아. 전화를 끊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손을 닦으며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59세. 이제 노인이에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 나이셨죠. 그땐 몰랐어요. 이 나이가 이렇게 외롭고 무기력한 나이인 줄. 밤 10시, 남편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시어머니 편지를 펼쳤습니다. 매일 밤 읽어요. 벌이라도 받는 것처럼. 미경아, 내 엄마 잘 모셔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어머니, 약속 못 지켰어요. 혼잣말이었지만 어딘가에서 시어머니가 들으실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약했어요. 현실 앞에서 무릎 꿇었어요. 눈물이 편지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걱정하셨던 일이 결국 일어났어요. 저도 어머니처럼 평생 이 안을 안고 살 거예요. 창밖을 봤어요. 가을밤이 깊었습니다. 문득 6개월 전 요양원 복도가 떠올랐어요. 돌아보지 않고 걸었던 그 복도, 뒤에서 들렸던 어머니의 목소리. 미경아, 미경아. 그날 돌아봤어야 했을까요? 어머니를 다시 안고 엄마 미안해 라고 말했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선택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주말마다 요양원에 가는 것 뿐이에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아드리고 엄마, 저예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소파에 앉아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때 이혼하고 어머니를 모셨어야 했을까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후회였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그쪽을 선택했다면 이렇게 깊은 죄책감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겠죠. 남편과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으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이 오면 또 버스를 타고 요양원에 갈 겁니다.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든 모르시든 그게 제가 딸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니까요. 비록 함께 살지는 못해도, 비록 시어머니의 부탁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편지를 다시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평생 가지고 다닐 편지예요. 지키지 못한 약속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겁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 그 무게는 평생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